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작업 환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네모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널들을 옮기거나 실수로 가입표 지웠을 때 그 친구를 다시 불러내실 수도 있지만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네모난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보일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 시켜줄 거고요. 왼쪽의 도구 상자 역시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누를 때마다 세팅을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일 겁니다. 여러 가지 서브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화창이 뜨면 하나하나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옆쪽에 옵션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시험에서 나오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은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강의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메뉴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밝은 테마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V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문제지와 작업창을 따로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 따로따로 뜰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테이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멀 브러쉬라고 체크를 해놓고 작업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다란지 조그마한지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브러쉬의 크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 프리사이즈라고 하게 되면 마치 십자가처럼 이렇게 위치만 좌표로 찍어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노말이라고 했는데도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 구석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거기서 캡스락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말 브러쉬의 경우에도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캡스락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눈금자에서 픽셀 단위로 우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자를 입력할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인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때에 그 위치를 안내시켜주는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배경의 색깔과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잘 보이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가이드, 그리드라고 하는 메뉴로 가시게 되면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을 거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영문으로 글꼴 보이는 걸 한글로 바꿔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글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글 글꼴의 경우에만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설정은 여기까지만 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400에 500 픽셀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네요. 파일의 이름은 문제지에 제시된 대로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폭은 400에 높이 하이트는 500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죠. 기본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기본값 그대로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만들어 줄게요. 작업을 하실 때에 오브젝트들의 배치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스 눈금자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눈금자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1번을 불러와 주세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가 있다고 하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셔야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다. 1급의 1번.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눈금자에서 보니까 숫자 값이 600이 넘어가고 있죠. 우리 거 500보다 좀 커 보입니다. 폭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 400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를 좀 줄여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죠?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라고 누르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폭을 400이요 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조금 남네요. 높이를 500이요 라고 바꿔주면 폭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란 친구들의 경우에는 잡아당기시면 픽셀이 깨지니까 남겨서 갖고 오는 게 낫겠네요. 립스를 400이라고 갖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놨기 때문에 이동 도구를 눌러서 그냥 바로 질질질 끌어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창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컨트롤 A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붙일 거예요 라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바로 이동돼서 오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붙을 겁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때그때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검사할 때에 혹시라도 그 친구들 이름이 좀 다르게 되면 비교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빨리빨리 찾아지지가 않으니까요. 1급의 1번은 여기 있구나, 레이어 스타일은 뭘 줬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기 권합니다. 1급의 1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CC2022 버전을 쓰고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메뉴의 위치는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 앵글드 스트로크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이름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시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세이브 패스 궁궐 모양을 제작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모양을 만들어서 패스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패스 작업의 경우에는 펜툴을 다뤄야 되는데 뒤쪽에 배경이 있으면 산만하니까 배경은 잠깐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눈을 콕 찍어서 감겨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궁궐의 위쪽은 100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고요. 아래쪽도 250에서 300 사이에 배치를 하면 되겠군요.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에 있는 숫자 클릭하셔서 쭉 당기시면 선이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 하셔서 위쪽은 이 정도,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은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았고요. 궁궐의 경우에는 반쪽만 그려서 요만큼을 반대로 뒤집어 주시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다면 가운데에도 하나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는 게 좋겠죠. 200 위치에다가 놓겠습니다. 패스를 제작하실 때에는 펜툴로 제작을 하셔도 되고요. 도형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펜툴의 경우에는 펜툴 선택하셔서 그리는 동안에 눈에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위쪽에 쉐이프가 보였으면 좋겠다. 필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다. 선은 안 보이도록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그려지는 걸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그려지는 걸 거고요. 곡선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뽑혀 나온 이 핸들의 길이와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꾸고 싶다든지 간섭받지 않게 끊어버리고 싶다면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 동그란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방향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냥 핸들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 점 자체를 클릭하셔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요. 클릭 직선입니다. 클릭 드래그 곡선이에요. 핸들의 방향을 꺾어주시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을 바꿔주시거나 바꾸실 수 있죠. 영향받고 싶지 않다면 아예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콩 찍으셔서 점을 삭제를 시켜주시게 되면 핸들이 끊어지면서 내 마음대로 다시
제작이 되는 거겠죠?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콩 찍어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궁궐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들었고요. 시작점 클릭. 곡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클릭 드래그. 핸들이 뽑혀 나온 게 싫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시작점을 콩 찍어주시면 핸들이 잘리기도 하죠. 직선을 만드실 때는 클릭. 곡선을 만들 때는 클릭 드래그. 핸들을 잘라줄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그 핸들의 중심점 꺾어주실 수 있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직선은 클릭, 곡선은 클릭 드래그. 간섭 받기 싫어요. Alt 눌러서 잘라버리세요. 클릭 드래그, Alt 눌러서 잘라버릴게요. 직선은 그냥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정확하게 똑 떨어진 위치로 직선을 그려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역시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선들을 그려주시게 되면 일직선으로 똑똑 떨어지는 선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로 클릭.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클릭. 궁궐을 만들고 나서 혹시 선의 위치, 점의 위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너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질질질 끌고 가시면 위치를 바꾸실 수 있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이 아니라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면 되겠죠. 얘다라고 클릭하시면 모든 아이들이 다 파랗게 점선들 보이시죠?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도형에 갖다 주시면 더하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반대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만들어진 패스를 방향을 반대로 크기를 크게 작게 자유롭게 변형을 해주시려면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자유롭게 변형해 주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단축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조절점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점 바깥에다가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방향을 빙그르르 뒤집어 주실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이라고 하면 거울로 반사시켜 주는 것 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플립 호리젠탈. 다 됐으면 엔터 치셔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궁궐 모양으로 한 세트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요 반절을 잘라가지고 뒤집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 조각, 저거 조각이라고 따로 내외를 하고 있을 거예요. 펜 툴을 들으시고요. 레이어 제대로 선택됐는지도 확인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보십시오. 그리는 동안에 쉐이프 레이어가 보여요. 필 색깔이 있어요. 선은 없습니다. 요 작업까지 했었죠. 그 옆에 가시게 되면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패스를 제작할 적에 더하거나 빼거나 교차되는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고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그 친구들 만들어진 아이들을 합체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창문이 나거나 문이 나 있는 곳, 이 친구는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펜으로 직접 그리실 수도 있겠지만 도형이 더 빠르겠죠.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브 트랙이라고 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서브 트랙이라고 자꾸 누르는데도 뉴 레이어로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어를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쉐이프로 인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콩 찍어 주시면 이제 네모나게 뺄 거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인지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뺄 수 있을 겁니다. 만들어진 친구는 나중에라도 크기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문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문을 제작할 거고요. 안쪽에 동글동글이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이에요. CC 버전부터 새로 출시된 기능이죠. 안쪽에 구슬을 한꺼번에 당기시면 사방이 다 둥그러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하나씩 따로따로 모양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당기실 때 그냥 당기시면 전체가 다 둥그러져요. 하나만 따로 수정하고 싶다 Alt 누른 상태에서 끌어당기시면 혼자서 이렇게 당겨질 겁니다. 패스 셀렉션에서 Alt 누르신 상태에서 요 문은 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옆으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옆으로 배치하시게 되면 문이 완성됐네요. 조금 크게 그려진 것 같죠? 만들어진 친구는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궁궐 모양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 쉐이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라고 하는 패널로 가시게 되면 여기서도 쉐이프에 대한 패스가 인식은 되어 있어요. 다만 레이어를 그 쉐이프를 누르지 않고 빈 공간을 눌러버리게 되면 패스의 기억을 잃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다시 쉐이프를 눌러서 패스로 가시면 그때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난 두고두고 얘를 언제든지 써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방금 만든 패스를 언제든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저장해 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궁궐 모양. 자, 요렇게 세이브 패스로 저장했더니 하나가 더 생성된 거 보이죠?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은 일단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로 돌아올게요. 백그라운드라고 내가 만든 쉐이프 선택하지 않더라도 패스 패널에 가시게 되면 궁궐 모양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군요. 동그라미 세 번째 마스크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방금 만든 궁궐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했군요. 1급의 1번도 눈을 뜰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뷰 메뉴에 가셔서 클리어 가이드 싹 지워졌죠? 1급의 2번 불러올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1급의 2번이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일단 높이값만 맞춰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하이트 높이만 400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데리고 왔는데 눈에 보이질 않네요. 레이어 창문을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깔려 있군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오브젝트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질질질 끌어서 올려놓도록 하죠. 1급에 2번에서 갖고 온 거니까 이름 좀 정리할까요? 1-2번이라고 정리해줬고요. 만들어진 그 궁궐 모양만큼만 나의 북 이미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달라는 거겠죠?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위쪽에 얹어져 있고요. 그 그림한테 직접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공간, 오브젝트 선택하신 상태에서 우클릭하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메뉴가 뜰 거예요. 이렇게 그 이미지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레이어 스타일을 선효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은 지금 요 북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궁궐 모양에다가 넣은 거죠. 그렇다면 레이어를 쉐이프 궁궐 모양 선택하셔서 거기에다가 선의 모양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 중에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선의 효과가 있네요. 선의 경우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과 색깔을 주시면 되겠죠. 선의 두께는 3픽셀이고요. 그 선은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지정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선의 두께값 3, 필 타입은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바꿔줄 거고요. 색상이 깜장 하향으로 되어 있네요. 색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색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 보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번호를 쓸 수 있도록 나오죠. 두 번째 색상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그대로 주면 되겠습니다.
색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그 방향이 위쪽이 보라색, 아래쪽은 노란색, 결과물과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도 수정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하고 나올게요. 안쪽에 그림자가 있다, 없다 차이 느껴지시죠? 작업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셔야 다음 오브젝트들은 그 위에 쌓이게 될 거다.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실 적에 CC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시험장에는 최신 버전이 깔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퀵 셀렉션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무난할 겁니다.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를 라쏘라고 해서 직접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알아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빠른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직접 선택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걸 권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1급에 3번에서 가져왔습니다. 크기 조절하는 거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문에서 아래쪽에 FX 가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 되지요. 클릭하셔서 베벨 앤 엠보스 선택하시게 되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쉐이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을 가지고 오시면 될 텐데요. 커스텀 쉐입 작업을 하실 때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제작할 거고요. 색깔, 필 있어줘야겠죠. 스트로크 선은 없어도 됩니다. 모양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달림도 보이고 그리고 전통 문양도 좀 보이네요. 그렇다면 모양을 쭉 찾으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예전 버전에서 쓰던 모양들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레거시 쉐이프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뜨면 끝자락에 사줄이 보이시죠? 조그만 줄무늬를 클릭하셔서 레거시 쉐이프를 불러와 주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예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레거시 쉐입을 눌렀을 때 이 친구들이 모두 다 펼쳐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친구들은 그룹화돼서 이렇게 다 서랍에 잘 들어가 있죠. 다 한 군데에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을 모으는 작업이 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예 쭉 다 열어 놓으시고 찾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열어 놓으시고 차근차근 찾아보세요. 초승달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 드래그 만드는 동안에 찌그러지면 곤란하니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초승달의 경우에는 색상을 두 개 지정을 해줬군요. 그렇다면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인 경우일 텐데 초승달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색깔이 두 개가 있군요. 따로따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만드시면서 바로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색상을 정해주실 수도 있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색상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레이어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를 주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죠?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 친구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놓을 거고요. 방향이 반대쪽으로 거울처럼 뒤집어져 있죠?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할 거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밑에서 두 번째 선택해서 뒤집어 줄 수 있군요. 다 만들어졌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을 바꾸고 싶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 같은 방식으로 전통 문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위쪽에 레이어가 만들면서 되어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도록 하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부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도록 하죠.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만들어진 친구는 우리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는데 결과물 보니까 살짝 찌그러져 있군요. 자유 변형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지라도 요거는 비율을 맞춰서 아니면 비율을 깨트려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요렇게 원근감 있게 조절은 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요 친구는 컨트롤 T 눌러서 그냥 조절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왼손의 도움 받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의 꼭지점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율을 맞추지 않고 원근감 있게 조절해서 배치할 수도 있군요. 레이어의 순서 달림이 더 위쪽에 있군요.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클릭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색깔이 1개, 2개, 3개로군요. 색상 값을 띵 눌러서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말이죠. 색상이 요쯤 가운데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게 되면 물감 단추 하나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보면 위쪽이 주황색이고 아래쪽이 보라색입니다. 우리 것도 별반 다르진 않죠. 만약에 각도가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체크하고 나오도록 하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글자가 뭔가 살짝 꿀렁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레이어,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구, 글자 도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글꼴과 크기와 색깔, 방향 다 맞췄는데 우리는 꾸겨주는 작업까지 필요하니까 워프 텍스트 뿅 찍으셔서 어떤 식으로 꾸겨줘야 되는지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그 방향 그리고 출렁이는 정도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단추 옮기시고요.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스타일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파일을 포맷 두 가지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400에 500 JPG, 작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40에 50 PSD. 현재는 커다란 이미지이니까 파일을 JPG로 먼저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내 문서에 GTQ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으니까 불만이 없고요. 파일의 형식 보시게 되면 JPG가 없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선택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취소. 거기에서 바로 JPG가 있으신 분들은 저장하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작업을 통해서 엑스포트 as라고 하시게 되면 요 안에서도 파일을 저장할 때 포맷을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JPG 형태로 저장을 할 거예요. 400에 500 픽셀 단위입니다. 엑스포트라고 내보내시게 되면 파일을
내 문서에 GTQ라는 방에 저장할 겁니다. 라고 경로, 이름, 포맷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저장.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도 저장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파일을 저장할까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는 파일의 이름과 크기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400에 500짜리 종이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네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혹은 400 그대로인데 높이가 좀 높아 보입니다. 500으로 바꿔줄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작업하실 때 어느 정도의 배치를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요 라고 했더니 보여지고요. 손바닥 더블 클릭할게요. 화면에 꽉 채우겠습니다. 1급의 4번 불러와서 필터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 1급의 4번.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바꿔줍니다. 높이가 598. 자, 높이를 500이라고 바꿔줍니다. 폭이 335. 모자라게 갖고 오면 나중에 늘릴 때 깨져 보이니까 남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윕스를 400이라고 맞춰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파일의 이름, 레이어 정리하는 게 좋겠죠. 1급의 4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정리할 거고요. 필터의 드라이 브러쉬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도 갤러리, 세 번째, 네 번째 줄에도 갤러리. 첫 번째에 있는 친구는 앞서서 만들었던 필터랑 똑같은 아이를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앞에서 만들었던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를 쓸 거니까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불러 오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드라이 브러쉬라고 했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찾으셔서 오케이 하시면 필터 바로 씌워질 거고요. 색상 보정 1급의 5번을 갖고 와서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바꿔다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두 친구인가 봅니다.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픈. 필요한 전등이 요렇게 요만큼인 것 같죠? 자, 요만큼 6개를 잘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니면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셔서 필요한 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더할 건지 뺄 건지도 잘 보시고 조절해서 가지고 오세요.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키보드의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일급의 5번 크기가 너무 크게 들어온 것 같죠?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색상 값이 왼쪽에 있는 친구, 이 친구는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퀵 셀렉션 문질문질 하도록 하죠.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 값을 휴값 왔다 갔다 조절하면서 파랑으로 수정 가능하고요. 레이어를 따로 생성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 디셀렉트 선택을 해제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는 초록색으로 만들 텐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는 건 똑같을 거고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가 보입니다. 이 친구는 조정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예요.
이미지에서 어저스트 들어갔을 때 만나봤던 친구들 여기서도 똑같이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휴 세처레이션이 보일 텐데요. 색상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프로퍼티 속성에서 휴 색상 값을 바꾸는 건 이미지에서 어저스트에 만나봤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레이어 창문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하시게 되면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창이 따로 뜨면서 눈을 감기면 원래 있던 색상이 바로 보여지게 되니까 관리하기는 더 편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관리해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1급의 5번 선택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FX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1급에 6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으로 얹어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1급의 6번 1급의 6번도 너무 크기가 크죠.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십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드랍 섀도우 커스텀 쉐입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모양과 시계 모양 찾도록 하죠. 쉐이프 만드실 때 위쪽에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 켜져 있는지, 색깔 들어있습니다. 컬러 켜져 있는지, 선은 없어야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에서 찾겠습니다. 모양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시계의 색상,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추실 수 있겠죠.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시계가 하나 더 필요하군요.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생길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바늘이 뒤집어져 있군요. 컨트롤 T 누르면 자유 변형 될 거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반대로 뒤집어주는 플립 호리젠털 만나볼 수 있겠네요. 타일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타일 모양을 찾을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보이는 친구 확인이 되시죠? 방향을 일단 네모나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셔서 마무리 하시고요. 이 친구는 살짝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역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니라 돌렸기 때문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이는군요. 그럴 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나하나 귀퉁이를 좀 기울여 주시게 되면 원근감 있게 바뀌게 되겠죠? 색상 바꾸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006699 투명도도 있네요. 오퍼시티 50%요 라고 불투명하게 조절을 해줬고요. 레이어를 스타일도 주셔야 되겠군요. 선의 효과 FX에 가셔서 스트로크 선 효과 주겠습니다. 선의 경우에 단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컬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아하니 이렇게 보도블럭처럼 밑에 깔려 있어 보이죠?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죠.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하죠. 글자에 대한 색상은 두 가지만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앞서서 썼던 세 가지 색상을 기억하고 있군요. 가운데 친구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창밖으로 빼시게 되면 색상 단추가 없어지죠.
스트로크도 같이 주고 나오도록 할까요? 선을 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은 2고요. 색상은 3333. 그라디언트 색상 넣어준 거에 방향을 보니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왼쪽이 하얗고 오른쪽이 노랗다라고 하는 거 방향이 좀 다르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왼쪽이 하얗습니다. 오른쪽이 노랗습니다. 라고 하는 거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이지만 실제로 글자의 경우에 이렇게 꾸깃하게 구겨져 있으니까 언급이 없을지라도 물고기 모양으로 꾸겨주셔야 되겠군요. 타입 툴 들으셔서 위쪽에 글꼴, 크기, 색깔, 배치뿐만 아니라 워 텍스트라고 하는 꾸겨주는 기능 이용하셔야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 좀 확인을 해주세요. 효과나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400에 500짜리는 JPG로 저장합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세이브 저장할 겁니다. 경로 GTQ라고 하는 방 안에 파일의 이름 주시면 되겠고요. 포맷이 여기에 바로 JPG가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을 내보내시면 되죠. Export as JPG로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엑스포트 저장하시게 되면 400에 500짜리 JPEG으로 저장을 했고요. 10분의 1로 줄이는 PSD 이미지를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저장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 필요하신 분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물감을 좀 짜둬야 되겠군요. 포어그라운드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죠. FFCCCC 약간 핑크 계열이군요. 그 색깔로 채워주면 됩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필 채워주세요.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핑크색으로 채워졌고요. 1급에 7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는군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도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들어있고요. 1급에 7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자, 요 이미지는 이미지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죠.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하이트 400으로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하시고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7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바꿔줄 겁니다.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핑크하고 섞어줄 건가 봅니다. 여기서는 디퍼런스라고 섞어달라고 하는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랑 섞어주는 블렌드 모드는 여기 있어요. 자, 노말이라고 지금은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디퍼런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이 묻어나면서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가로 방향은 좌우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죠. 핑크색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반대쪽은 핑크색이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좌우로 마스크를 씌워달라라는 얘기인가 봅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창문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콩 찍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하얀색 마스크와 깜장색 마스크는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깜장색 마스크를 쓰게 되면 지워질 텐데 너무
똑 끊어지게 지워지면 곤란하니까 부드럽게 지워지도록 그라디언트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부드럽게 내가 가려줄 테다 라고 그라디언트 주게 되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될 텐데 혹시라도 색상이 다르다면 콩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은 흰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할 거고요. 검정색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반대쪽은 안 보이도록 가려줄 거예요. 저는 지금 그라디언트가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오른쪽부터 안 보이게 쭉 끌어다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매끄럽게 채워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여러 번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물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1급에 8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8번 역시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가 살짝 커 보여서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8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준 다음에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기존에 썼던 필터를 쓸 때는 첫 번째 필터 갤러리로 가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썼던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고를 거다 라고 할 때는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셔야 새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텍스처에서 제일 끝자락 텍스처 라이저 이용하셔서 필터 씌워줬고요.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레이어 창문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마스크를 씌울 거고요. 하얀색 마스크의 경우에는 다 보여지는 친구, 깜장색 마스크가 가려주는 친구다. 보드랍게 가려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마스크를 대각선 방향으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궁궐 모양이 오른쪽 하단은 잘 보이고 있고요. 왼쪽 상단은 안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마스크 씌워줄 적에 이 부분은 잘 보이게 흰색으로 씌워주시면 되고 반대쪽 대각선 저 위쪽은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고 그 마스크의 색깔 검정색부터 흰색으로 저는 채워져 있으니까 검정색은 여기 왼쪽 상단, 흰색은 저기 오른쪽 하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1급의 9번 갖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9번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도형에 이렇게 갇혀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굳이 잘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9번 필터가 러프 파스텔이라고 해서 거친 파스텔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러프 파스텔을 찾으세요. 도형과 엮여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되어야 되니까 다른 이미지보다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작업할 수 있도록 도형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쉐이프가 눈에 보여야 되겠죠? 색깔이 있어야 되고 선은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도형 찾겠습니다. 꽃 모양을 찾아주세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다라고 했죠. 잘라주는 카레 역할하는 친구가 밑에 그리고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레이어의 순서 바꿔주시고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부탁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도형만큼만 이미지가 잘리워서 보입니다. 그림이 좀 커 보이나요? 우리 꼬마 친구가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누르셔서 그 친구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와 더불어서 1급의 9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선효과 주세요. 두께가 5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 그림에다가 주게 되면 그림 자체는 이따만큼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이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쉐이프, 도형에다가 주셔야 그 꽃 모양대로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플라워라고 하는 도형 선택하셔서 거기에다가 FX 스트로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도록 할게요. 선에서 이 친구를 채워주는 거 그라디언트로요 라고 바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더블 클릭하셔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결과물을 보아하니 여기 위쪽이 보라보라 아래쪽이 주황주황한데 실제 문제지에서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서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들이 얹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붕 처마 부분의 경우에는 배경 색깔이 온전하게 하늘색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원들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겠죠. 하늘색 부분만 콩 찍으시게 되면 하늘색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될 거고요. 우리가 가져갈 친구는 하늘색이 아니죠. 선택을 셀렉트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하늘색 부분만 빠지고 천화 부분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 정리하세요. 이미지 배치가 끝나면 나머지 쉐이프들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만드실 때 레이어 쉐이프 만들면서 합니다. 색깔 채우면서 해요.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 찾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글자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할게요. 텍스트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을 때는 어느 것이 작은 건지 어느 것이 큰 것인지 구분을 하셔서 적용하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기 전에 레이어의 위치라든지 레이어 효과 빠진 거 없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는 빼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꺼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뽑아둔 게 있다면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기실 것. 커다란 이미지는 파일을 세이브 할 겁니다. 세이브 메뉴에서 바로 JPG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세이브 눌렀을 때 JPG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엑스포트 내보낼 겁니다. 엑스포트 as라고 해서 JPG로 내보내시면 되겠죠. 경로와 이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서 PSD 포토샵 파일로도 한 번 더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 똑같군요.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네 번째 문제니까 4번이라고 넣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은 600입니다. 높이 하이트는 400이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을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눈금자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눌러주시게 되면 눈금자 켜주실 수 있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놓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FFCC99 약간 살구색을 띠고 있군요. 에디트 메뉴에서 채워주겠습니다. 필 포어그라운드로요. 동그라미 2번 패턴을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달림과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크기를 가늠해서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시험장에 가실 때 자 가지고 가실 거죠. 노란색의 달림, 첫 번째 달림과 두 번째 달림 요 간격을 자로 쭉 재놓으시면 그 간격이 눈금자가 있으니까 보일 거예요.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죠? 폭은 40인 것 같고요. 높이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양을 시작하는 부분과 여기 끝나는 부분 두 개 선택하셔서 여기도 그 간격이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40에 40짜리를 종이 하나 만들어서 심볼 패턴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까지는 굳이 주실 필요가 없고요. 저장할 건 아니니까요. 40에 40짜리 만들 건데 배경 색깔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서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 종이를 깔면 됩니다. 크레이트 만들어 주시게 되면 조그만 네모가 만들어질 텐데요. 여기에서 바로 모양 만들기는 힘드니까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해서 창문을 키우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달림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쉬프트 누르고 계시면 찌그러지지 않겠죠? 색상값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하나의 모양을 더 찾으셔야 되겠네요. 타일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값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 만들어졌으면 텅 비어있는 와중에 달림과 타일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하면 패턴 정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름은 달과 타일 모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달, 타일 모양이라고 주도록 하죠. 저장할 것까지는 없고요. 잠깐 안 보이도록 최소화 버튼 눌러놓도록 하죠. 이미지들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이미지 사이즈 대강 맞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맞췄습니다. 하이트 440, 좀 넘치네요. 하이트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라지 않게 가져와 주시라 했었죠.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섞어주셔라 라고 혼합 모드 지정되어 있네요. 하드라이트 주겠습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현재는 나만 보세요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래쪽에 있는 애랑 섞어주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문제에서는 하드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용 찍으셔서 밑에 있는 살구색이 비쳐 보이도록 해줬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주도록 했네요. 위쪽에 있는 기와 모양이 잘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은 스르륵하고 사라지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밑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하셔서 마스크 씌워줬고요. 하얀색의 마스크는 그대로 내 이미지가 보이는 거라면 깜장색 마스크가 이미지를 가려주는 겁니다. 보도랗게 가려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시고요. 마스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구분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색깔이 들어있다면 콩 찍으셔서 색깔은 흰색과 검정입니다 라고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건 요 위쪽에 있는 기와장이지요. 그렇다면 요 동네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으로 둘러싸이면 되겠고요. 안 보여야 되는 부분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안 보이도록 감춰주시면 되겠죠. 안 보이는 검정색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현재 검정색이 먼저 나와 있고 흰색이 나중에 나와 있으니까 드래그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클릭해서 안 보이는 부분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쪽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해서 쭉 위쪽으로 빼겠습니다. 가려지는 거 보이시죠? 1급에 13번 갖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3번. 여기도 이미지가 굉장히 커 보이죠? 이 친구도 이미지 사이즈 1급의 13번의 경우에는 필터 그물룬 주세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 필터부터 가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 중에서 크로스 해치 그물룬 찾으시면 되겠죠. 브러시 스트로크에 있군요. 레이어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레이어 마스크 뿅 찍어주시게 되면 하얀색 마스크를 쓸 거고요. 세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위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서 위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요. 그라디언트로 보도롭게 가려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선택. 마스크를 선택했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했으면 분명히 그 친구는 흰색 검정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색이 들어가 있다면 색깔 값을 바꿔주실 수 있다고요. 콩 찍으셔서 색깔은 검정색 그리고 색깔은 흰색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흰색 검정색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기와장이 잘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흰색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부분 위쪽은 기와장이 안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는 검정색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위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채워주셔야 되겠군요. 1급에 14번 갖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4번 광화문처럼 보이죠?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세요.
1급의 15번의 경우에는 필터, 렌즈 플레이어를 줬군요.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주고요. 드랍 섀도우. 필터에 보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 말고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렌더에 가보시면 렌즈 플레어라고 빛이 산란하는 듯한 필터가 있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그 중심점, 빛이 산란하는 곳이 어디인지 위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궁궐의 왼쪽 부분에 있죠. 그렇다면 이 중심점을 이렇게 왼쪽 부분에다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글자들 집어넣고 도형들 넣는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작업에서 펜툴로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는군요. 펜툴로 그리는 건 하나만 잘 그려서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미지들이 좀 산만하니까 눈을 감겨서 안 보이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하나만 잘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눈금자가 보입니다. 그 눈금자에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쭉 뽑아내시면 선이 딸려오죠. 왼쪽은 250 정도, 오른쪽은 400 언저리, 위쪽은 쭉 당기셔서 한 150 정도. 자, 요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연꽃잎일까요? 자, 요 위치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펜툴을 이용해서 연꽃잎 하나를 그려 볼 텐데요. 펜툴 선택하시고 나면 위쪽에 쉐이프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필 색깔이 채워지면서 스트로크 선은 없게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정교하게 그리기 힘드시다면 대략의 윤곽을 따서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절반만 꽃잎을 그려서 반대로 뒤집어서 쓸 거니까 가이드라인을 중심점 하나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펜툴로 그리겠습니다. 클릭 하셔서 대략의 윤곽을 딸 거고요. 만들어진 점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의 점들은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요 점만이요 라고 클릭을 하셔서 나머지 점들은 하얗게 질려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의 점들 조절 가능하고요.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툴 뜰 겁니다. 컨버트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점박이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향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풀어주시면서 곡선화 시켜주세요. 반쪽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통으로 선택하시고요. 이 친구를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시면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복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써먹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컨트롤 T 좌우 변형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 뜨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뒤집어질 거고요. 이 친구들은 좀 정교하게 가운데로 서로 좀 맞물리도록 조절을 해줄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혹시라도 여기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교차되도록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빈틈이 없이 잘 채워졌다면 패스의 옵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계시면 레이어 선택 잘 되어 있는 거 펜 툴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패스가 혹시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합쳐주세요라고 머지 쉐이프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보여서 잘 안 보이니까 가이드라인은 이제 필요 없이 지워볼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이 부분이 약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리가 다 되셨으면 이제 이 친구는 4개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같은 모양이니까요. 전체를 크게 맞춰주실 거고요. 모양 레이어 선택하셔서 이동 도구 누르시면서 Alt 쭉 당기시면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Alt 누르고 당겨 주시게 되면 복사가 될 겁니다. 이동. 전체적으로 살짝 커 보이죠? 자, 레이어 창에서 첫 번째 연꽃잎부터 네 번째 연꽃잎까지 이 친구들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T 누르면 한꺼번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줄여줄게요. 나머지 레이어드 눈을 좀 떠볼까요? 배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연꽃잎 두 장은 하얀색 연꽃이고요. 나머지 두 장은 살구색이니까 색상을 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깜빡깜빡 해보면 누구누군지 알 수 있죠. 요 두 친구는 합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두 친구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라고 하면 한꺼번에 합쳐진 게 확인되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도 줄까요? FX에서 드랍 섀도우. 나머지 두 개의 연꽃잎 얘랑요, 쟤랑요라고 두 친구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라고 하게 되면 합체된 거 확인되시죠? 얘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흰색 F 6개라고 줬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위쪽에 패턴도 씌워져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 하나는 복사하셔서 패턴으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게 되면 이 친구 하나 쌍둥이 복사된 거 보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패턴입니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패턴. 패턴을 어떻게 씌워줄 것이냐? 레이어 스타일에서 씌우셔도 되겠지만 펜툴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렸던 펜툴에서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에서 칠해줍니다. 라고 저희가 필 색깔 채워놓은 거 보이시죠? 채우는 거 색깔이 아니라 패턴으로 채울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패턴을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넣는 게 더 간단하죠? 나중에 만들어 놓은 크기가 좀 달라 보인다든지 각도가 틀어졌다든지 할 때는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니까요. 하얀색의 연꽃잎 쉐입도 역시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쉐이프들도 추가해서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찾아주겠습니다.
쉐이프들이 다 만들어졌으면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누를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글씨를 쓰도록 하죠.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도형들을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보다 올라간 친구들이 보일 겁니다. 레이어의 순서는 레이어 창을 이렇게 띄워서 쭉 드래그 길게 하시게 되면 레이어를 더 길게 보실 수가 있으시죠. 가이드라인을 뽑아놓은 게 있다면 안 보이도록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안전하게 꺼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눈금자 룰러를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Save as.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이 JPG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엑스포트 내보내시면 된다.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이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바꿔줄 거고요. 파일을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2022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모양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네요. 연습 꾸준히 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